네, 여러분의 계좌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닭고기는 많이 커고요. 그럼 이제 문홍철 팀장님 모시고 어려운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문홍철입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좀 죄송스럽네요. 자주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네, 많이 바쁘셨죠? 아니, 요즘이 특히 네. 어떤 채권 시장의 변곡적 느낌이 많이 받고, 그래요? 금리 시장에서는 뭐 잘 못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재료들도 많고,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일단 뭐 금리가 이제 채권의 제일 네, 중요한 거니까. 근데 네, 금리가 예, 지금 약간 그 연말에 금리 내릴 거를 생각을 하고 미리 조금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하거나 아니면 예, 일본 같은 데서도 계속 예. 채권 이제 판다면서요. 판다. 예, 그래서 예, 예. 채권 가격이 안 내려간다. 예. 특히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트럼프 네, 대선 당선 가능성이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채권 시장에는 트럼프에 대한 금리 상승 트라우마가 있어요. 금리 상승 트라우마. 예. 음,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선일이 11월 5일인가 6일인가 그랬는데 2016년 네. 당일날 모두 다 힐러리 클린턴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랬나요? 맞아. 설마. 여론조사가 다 힐러리 클린턴이었어. 맞아. 예. 맞네. 오차범위 밖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당선됐잖아요, 아침에. 됐죠. 난리 났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그 당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트럼프 당선 뉴스가 나오자마자 네. 거의 30bp 가까이 떴어요?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어요? 네, 금리가? 금리가. 어, 왜? 불확실하니까. 어, 미래를 모르겠다. 우리는 힐러리 클린턴에 맞춰서 네. 미래의 계획을 다 짜놨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가 됐어. 네. 그러면 불확실성이 이제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금리가 30bp 가까이 떨어졌어요. 음. 그런데 그로부터 몇 분 후에 음. 갑자기 거의 한 40에서 50bp가 올랐습니다. 왜? 생각을 해본 거지. 트럼프는 스스로를 부채의 제왕이라고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는 부채의 제왕이다. 자, 돈 빌려서 다 사업했고 다 돈 많이 먹었죠. 벌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심슨 만화에 네. 그 심슨이 미래로 갔는데 음. 미국이 파산했어. 음. 왜 파산했냐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트럼프였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만화였어요. 그래요? 네. 와, 심슨 놀랍네. 심슨이 2000년대 거의 2002년인가 2003년에 나왔던 그 만화에서 심슨 지금도 하지만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이 파산했다 이런 만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당선이 된 거야. 음. 2016년에. 네. 그러면 채권 시장 사람들이 그럼 부채가 엄청 늘어나겠네? 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지. 네. 그래서 금리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아니 요 기초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괜찮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예. 금리가 떨어져요? 불확실하면 주식 투자하시겠어요? 주식 투자 안 하죠. 안 하죠. 네. 뭐해? 채권. 채권 해야지. 서로 예금을 하든지. 이놈저놈 다 채권하는구나. 예금도 채권이고 네. 그 중에서도 채권도 뭐 회사채 이런 것도 불안하잖아요. 불확실성이 높을 땐 거의 국채로 몰리는구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서로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보니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처음에 그러다가 몇 분 지나서 급등. 그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이후에 트럼프가 감세안을 크게 했어요. 네. 2017년에 트럼프가 그 소득세 관련된 감세안을 이제 기업들도 했고 네. 소득세 관련 감세안을 냈는데 이 감세안이 영원히가 아니고 2025년 말까지예요. 그래요? 네. 내년 말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이 감세안을 연장하려고 하겠죠. 네. 물론 의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고 이번에 대선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번에 보시면은 그 대선 당일날 상원 선거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상원에서도 혹시라도 몇 석 잃어버리면 그냥 바로 뒤집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미국 재정 가뜩이나 지금 난리인데 뭐 일본도 판다 그러고 네. 그러면 금리는 올라야지. 그래서 지난주부터 금리가 물론 최근에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물가도 네. 안정되고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낮았었는데 가격 부담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울고 싶은데 거기다 싸대기를 트럼프가 이제 세게 때려서 금리가 꽤 반등했습니다. 네네네. 여기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이 있군요. 빚이라는 게 분명히 다만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가 그 선후를 뒤집으면 안 돼요. 네. 즉 금리를 결정하는 건 성장과 물가. 네. 1번이 1번. 네. 얘가 우선이야. 그리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건 2번 요소예요. 요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돼.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네. 1번은 성장과 물가예요. 자, 그럼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 성장이 앞으로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 물가도 많이 떨어지는 건 확실해. 근데 경제 성장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늘렸어요. 정부가. 네. 자, 그럼 금리는 올라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됩니다. 네.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니까 금리가 오르겠구나. 이게 아니고 앞으로 성장이 낮아지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요즘 들어서 미국 고용은 뭐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그동안 꾸준히 나와서 말씀드렸죠. 고용을 결정하는 건 뭐다? 고용을 결정하는 거. 네. 고용을 결정하는 거? 경기? 그렇게 하면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고 네. 매달 고용 지표가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일희일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마음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네. 좀 긴 흐름에서의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그 추세를 결정하는 건 네. 이민 정책. 이민 정책. 그런데 최근에 그 이민 정책에 굉장한 네. 변화가 있습니다. 바이든도 좀 세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 업데이트를 좀 더 드리면 지금 6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막대기가 쭉 있죠? 네. 이 막대기가 뭐냐면 국경,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네네네네. 국경 순찰대들이 불법으로 넘어오는 애들 체크를 해서 건수를 적는 거거든요. 월간 추이예요. 이게 최신 데이터가 6월입니다. 네. 보시면 많이 올해 떨어졌네. 초부터 계속 감소하기 시작했죠. 네. 일단 작년 12월이 최대고 올해 초부터 확 감소해. 그 올해 초부터 확 감소하는 건 일단 계절적으로 1월 달에 줄어요. 네. 그런데 2월 달부터는 바이든 정부가 국경 순찰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이유는 바이든은 하고 싶지 않지만 대선에서 네. 워낙에 트럼프한테 공격받으니까. 이 이민 정책을 공격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밀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8만 4천 건으로 줄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그때 있었어요.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6월 중순에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낸 게 있습니다. 네. 행정명령의 내용은 모든 망명 요청을 거부한다. 일평균 이민자 수가 2,500명을 넘을 경우 네. 입국을 완전 차단. 1,500건 이하로 떨어져야만 다시 재개한다. 네네네네.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왜 얘기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용지표를 그렇게 맨날 보면서 네. 왜 고용지표에 중요한 걸 안 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네. 6월달 지표가 지금 6월에 불법 이민 건수가 8만 4천 건으로 줄었죠. 네. 이게 바로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 6월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적어도 대선 전후까지는 계속 이 정책이 시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바이든이 당선이 된 다음엔 좀 완화가 되겠지만 이게 결정하는 건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한 해, 뭐 지난달에 발표될 건 되게 좋았고 네. 그 전달 발표될 건도 되게 안 좋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민 지표를 봐라. 이민 지표를 봐라. 불법 이민자 수가 행정명령에 의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고용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감소한다. 굉장히 감소한다. 지금 추정치로 그러면 고용이 최근 2년 동안 네. 월 평균 24만 건 정도로 평균치거든요. 네. 근데 그 24만 건 중에 얼마가
불법 이민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는가에 대한 추정치가 있습니다. 얼마일 것 같으세요? 24만 중에 예, 그 안에 대략 한 30% 봅니다. 30%. 예,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그 24만 건 중에 예, 대략 10에서 12만 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의 근 절반이에요? 절반. 오. 왜냐하면 자 지금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정프로님이 고용을 해야 돼. 네, 내국인이랑 외국인이 있어. 네, 얘는 불법이야. 네. 불법 이민자는 싸게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싸게 줘서 얘를 고용을 하는 거지. 근데 걸리면 혼나지 않나? 그게 미국은 달라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뭐 법으로 금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분은 추방돼. 예, 불법 이민자. 네네네. 미국은 그런 게 없어. 적발돼도? 적발돼도. 그 옛날에 네. 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네. 자기는 미국 내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가 대략 그 서류 미비 이민자라고 해요. 불법이라고 안 해. 예. 우리나라는 불법이라고 하죠. 네. 미국은 불법이라고 안 해요. 서류 미비 이민자라고 해요. 미국 내 서류 미비 이민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미국 내? 예. 그럼 한 1,000만 명 안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 네, 미국 인구 찍은 거예요? 다 찍잖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1,000만 명.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근로자 수가 네. 뭐 1억 6천만, 뭐 7천만 이러는데 네. 1,000만 명, 물론 그 1,000만 명에는 근로자도 있지만 뭐 아닌 애들도 있고 일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 1,000만 명 정도의 그 서류 미비 이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민자를 트럼프가 전 대통령일 때 쫓아내겠다. 자기는 얘네들 네. 사고나 일으키고 범죄나 저지르고 미국 본토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가고. 쫓아내겠다. 네? 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에 예, 부딪혀서 결국은 못했어. 네. 그리고 그 아까 바이든이 하려고 했던 국경 완전 폐쇄 있잖아요. 폐쇄는 아니지만 망명을 거부하고 특정 인수 인하로 그 입국을 제한하는 거. 이것도 트럼프가 하려고 했거든요. 네. 대통령일 때. 네. 근데 또 국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어. 근데 지금 그걸 이제 바이든이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바이든은 자국 내에 있는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는 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있어. 있는 애들도 쫓아낸다. 네, 자기는 미국 내에 이미 들어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네. 쫓아내겠다. 그게 지금 대략 1,000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민자의 정책이 앞으로 만약에 쫓아낸다고 쳐. 뭐 트럼프가 지금 된다고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네. 안 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지금 확률 베팅 사이트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요?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확률이 올라가는 것과 바이든의 혹은 민주당의 확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뭐 바이든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저는 아직은 모른다. 어떤 의미예요? 자, 한번 우리나라의 사례를 한번 대볼까요? 네? 그 예전에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성 대통령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선 토론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말씀을 잘 못하세요. 네. 아시죠? 그래서 근데 토론회 나왔는데 상대방 후보들은 말을 너무 잘해. 솔직히 상대도 그렇게 너무 잘한 것도 아니었지 뭐. 아니, 그 상대 중에 좀 말을 잘하시는 분이 유독 한 분 계셨어. 네네. 기억나세요? 네. 제가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상대방 후보 중에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또 말을 잘하게 해서 특히 이 여성 대통령이 되셨던 분을 공격했어. 크게 공격했어. 그래서 토론회 끝나고 망했다.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당시에는. 그 한나라당이 야 이제 우리 대선 망했다. 우리 어떡하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보수당이 총 결집을 했습니다. 뭐 그랬죠. 와, 우리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들의 표를 최대한 몰아줘야 된다. 위기감을 이제 느끼다 보니까 저는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 이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직은 그래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쳐요. 됐어. 됐다 쳐. 됐으면 미국 내 이민자 불법자들이 쫓겨나겠죠.
그러면 그럼 고용 급락이죠. 그러면은 고용지표가 되게 나쁘게 나왔어. 네. 자, 그러면은 정프로님, 네. 고용지표 엄청 나빠졌네?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되고 부양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거는 트럼프가 불법으로 이민자를 쫓아낸 거지. 참고로, 불법인데 왜 비농업 고용에 잡혀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미국은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서류 미비 이민자도, 페이롤, 임금이 나가면 고용으로 노동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얘를 쫓아내면은 고용액 폭락한 거니까, 네. 이거는 경기가 나빠진 게 아니고 트럼프의 정책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경기가, 즉 첫 번째는 고용이 나빠졌으니까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할 거냐? 두 번째겠죠. 두 번째? 두 번째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좀 쫓아내서 그런 거지 뭐. 경기가 나쁜 게 아니다. 네. 근데 왜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다고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렸을까요? 혹은 인하를 늦췄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늘 느끼지만 사람들은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지표의 내용을 보지 않아. 결과만 봐요. 그냥 수치만. 헤드라인을 봐요. 앞에 뉴스에 뜬 거. 내용을 보는 것처럼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 언제냐면 자신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나는 앞으로 뭐 주식이 오른다고 이미 답을 정했어요. 네. 만약에 그러면 그럴 때만 헤드라인이 나쁘게 나와도 내용면에서 좋아 이렇게 보지. 객관적으로 보는 중립적인 사람이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헤드라인만 보고서 고용이 좋네 나쁘네 당연히 시장 반응 그렇게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좋아요. 뭐 그 고용은 그렇게 갈 거고. 고용은 그렇게 갈 거고 네. 결국 이 이민자가 네. 조정을 할 건데 네. 나중에 이게 반영이 한번 됩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면 수정이 돼요 지표가. 네. 그 고용 지표를 맨 처음 보시잖아요. 네. 그럼 그 지표 고용 좋네 나쁘네 하시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5월 고용이다. 6월 고용이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겠죠 오늘. 그러면 봤어. 그리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 지표가 나중에 수정돼요. 수정되는 거 보세요? 아니요? 안 보죠? 네. 이게 몇 번 수정되냐? 3번 넘게 수정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수정치가 네. 되게 늦게, 그 최종은 아니지만 거의 실제에 근접한 추정치가 6개월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속보치, 뭐 확정치, 다음 수정치 이렇게 나오나? 그렇게 나오고, GDP는 그렇게 나오고, 예. 고용지표도 비슷해요. 예. 근데 최종 이제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고용은 이제 표본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걸로 전체 모수를 추정하는 건데, 전체 조사를 하는 게도 있어요. 그게 6개월 후에 나와. 걔가 지금 12월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 그런데 그거 나오기 전에 네. 좀 각 주마다 미국 나라가 크니까 주 걸 다 합산하다 보니까 좀 느리거든요. 네. 근데 각 주마다 이걸 한번 수정해서 좀 더 빨리 발표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지금 4월까지 데이터 나왔어. 4월까지. 이 데이터를 미국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근에 그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4월달 수치예요. 이건 4월달. 네. 지금 8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게 캘리포니아예요. 네. 한 주. 지금 세로축의 1000건. 그러니까 1800만 명 정도의 고용자 수가 있었다라고 우리 매월 초에 받는 그 속보치 있죠? 그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지금 위로 올라가는 애 있죠? 네. 오피셜 잡 에스티메이트. 이게 1800만 명으로 돼 있죠. 네. 이게 속보치입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수정됐다고 그랬죠? 네. 그게 지금 밑에 있는 애예요. BM이 이제 벤치마크인데 네. 벤치마크 수정 후의 고용이 그것보다 거의 14만 건이 적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캘리포니아만 이러겠냐는 거지. 근데 뭐 그래프를 이렇게 네. 1700 몇십만부터 1800만 요 사이로 이렇게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게 밑에 0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1700만 얼마인데 뭐 14만 건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퍼센트로 하면 커요. 퍼센트 왜냐면 그 작은 몇만 건이 중요하니까. 네네네네.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수정치로 보면 거의 23년 중반 이후로 올해 4월까지 고용 증가가 거의 없다.
우리가 매달 본 지표는 굉장히 잘 나왔지만 네. 실제 각 주에서 음. 발표하는 초기 어떤 early estimate라고 하는데 이 수정치가 좀 빨리 나온 것들 얘네들은 굉장히 안 좋은 숫자로 나온다. 아니 고용 보통 보면 뭐 고용자 수도 보지만 예. 뭐 신규 실업 수당 예. 청구 건수란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 그죠. 보면 그냥 이게 저 불법 노동자들 아니 불법 체류자들 이렇게 쫓아내서 나온 고용자 수인지 예. 아니면 정말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진 노동자 수인지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구분이 안 되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경기 좋다고 고용 좋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구분을 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지. 아 그런가? 구분을 했으면 24만 건 중에 뭐가 진짜다? 14만 건이 진짜인데 네.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왔어. 음. 취직을 했어. 돈 벌었어. 음. 돈 쓰겠죠. 그럼 그 24만 건이 나쁜 거냐는 거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네. 불법 이민자를 만약에 추방했어요. 네. 뭐 내년에. 네. 그럼 고용이 확 떨어지겠죠. 네. 자, 그럼 아까 정프로님이 그거는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떨어진 거지 경제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그렇지 않죠. 네. 왜? 잘리잖아. 잘렸으면 돈 못 벌잖아. 그럼 소비 못 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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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경기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해석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이 헤드라인으로 나온 숫자를 해석하는 게 꼭 틀린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수정 후의 숫자를 봐야 되는데 네. 수정 후의 숫자로서는 이 그림상 실제 현재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숫자는 굉장히 과장됐다. 그게 불법 이민 때문 아니에요. 네. 불법 이민 받아서 하는 거는 숫자는 맞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제가 아까 캘리포니아주의 숫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은 그 사이 어디에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수정치가 맞냐? 얘도 나중에 1년 후에 또 수정돼요. 그 사이 어딘가가 진실이에요. 네. 그러면 캘리포니아가 수정치로 나온 거는 되게 낮게 나오는데 그 낮은 숫자는 왜 틀렸냐? 불법 이민자가 반영이 좀 덜 돼 있어요. 숫자가. 그러면 비농업 고용 매달 듣는 건 왜 너무 과장돼 있냐? 거기에는 이제 기업들의 창폐업 데이터 때문으로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코로나 네. 이후에. 근데 늘어난 창업이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지 않다. 의외로. 그런데 현재 비농업 고용에 대한 노동부 모델은 창업 숫자 곱하기 몇 명을 넣어서 숫자를 늘려버려요. 지금 얘기해 주신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 네. 현재 채권과 금리 얘기해 주시는 네. 거에 이제 예. 밑에 얘기인 거죠? 이제 근저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 쪽에서는 대략 고용은 앞으로 대폭 떨어지게 인하하게 될 것 같고 물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고 한국은행도 다음 주에 금통이거든요. 한국은행도 최근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는 한국도 어떻게 미국보다 먼저 금리 내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먼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네. 한국은 미국과 그렇게 꼭 같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하.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보통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제 한은 총재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네. 채권 시장도 한국은 뭐 12월이나 네. 혹은 안 할 수도 있다. 네. 인하를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확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제 할 수 있다? 8월에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도 그 금통위원이 이제 7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한 명 정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보다 대폭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정프로님 가계 대출 있으신가요? 저는 대출 없습니다. 왜요? 집이 없으니까요. 왜 안 사세요? 지분이 있으시니까. 네? 지분. 집이 아니라 지분. 닥치세요. 함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대출이 없어요. 시청자분들은 대출 있겠죠? 뭐 있는 분들이 많겠죠. 주담대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하느님 금리 내리면 네. 와, 내 주담대 금리 떨어지고 이거 집값 잡는다고 하더니 집값 오히려 더 오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을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면 현재 은행 주담대 금리 네. 뭐 지금은 약간 올랐는데 뭐 한 지난달 뭐 6월달 은행 주담대 금리가 나오려면
나오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는 돼야 됩니다. 지금 3.5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리냐 미국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100bp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사실상 이미 한 겁니다. 요즘 그 유담대 엄청 금리 싸졌다고 되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뭐 싸게 가면 심지어 뭐 2.9 뭐 이런 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역마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은행들이 근데 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고정금리랑 이제 뭐 변동금리 요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네, 고정금리 아주 싸게 싸게. 실제로 자기네들이 땡겨올 수 있는 돈보다 더 싸게 손해 보면서 막 판다는 거예요. 정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던데? 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으나 예. 저는 좀 삐딱한 사람이라 예. 믿지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가 아니라 응. 진실은 누구도 모르는데 그럼 2.9에 어떻게 해? 은행의 조달금리가 예. 지금 1년짜리가 3.6 뭐 이런데 3.8 이런데 예? 어떻게 2.9에 줘? 그건 준다니까? 아니 근데 주면은 역마진 날 거 아니에요? 그 역마진 나죠? 역마진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이 역마진을 감수해서라도 우리는 고정금리 비중을 늘려야 돼. 예, 예, 우리나라 가게들의 예. 가계 대출의 구조를 우리가 건전화시켜야 돼. 장기금리를 빌리면 건전화되니까. 그럴까요? 아니, 안 그러면 두드려 맞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 머금고? 두드려 맞는 누구한테? 위에서. 위에서 그 위가 정확히 누구죠? 뭐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 아닐까? 근데 금융위에서 굳이 예. 더 중요한 건 그거지. 금융이나 이제 정부의 본심이 뭐냐는 거죠. 아, 본심? 네, 정부가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너무 단기가 많아. 예. 이거는 불안해. 어. 좀 장기로 건전화시켜야겠어. 아, 본심은 그거 같아요. 가격을 좀 떠받쳐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서 맞춰서 세금 좀 더 많이 걷자. 세금. 예. 아닌가? 그러니까 떠받치는 건 맞아. 예. 맞는데 떠받치면 세금이 걸칠까요? 떠받치면 아무래도 거래도 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 자체가 비싸면 네. 사람들이 어쨌든 세금 많이 내잖아요. 이제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 취득세 쪽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취득세 쪽이 이제 내게 되는데 취득세가 이제 중과를 받거나 하면 많이 내는데 사실 그냥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 사는 정도로는 취득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거 팔 때도 양도세 많이 나오잖아요. 양도세는 나오는데 예. 보통 1주택이면은 네. 양도세가 대부분 장기 거주에 따른 예. 공제가 크기 때문에 예. 그 장특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혹은 뭐 1주택이거나 혹은 뭐 몇 년 살고 팔면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뭐예요 그러면 답이? 저는 PF에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PF. 네. PF 망가지면 큰일 나니까. 네. 그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PF랑 아파트랑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에서는 아직도 PF를 다소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뭐 다음 달, 뭐 8월 달에라도 금리를 인하를 한국은행이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놀라지 마라. 여러분들의 주담대 금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내려가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어. 왜냐면 이번에 스트레스 DSR을 네네네. 연장 좀 이연시켰거든요. 네. 적용을.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유동성이 좀 풀리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 PF는 막아야 되고 가계부채나 유동성은 너무 늘어나는 걸 좀 또 막아야 되겠고 이게 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미묘한 줄타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이 상황을 봐야 되고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네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뭔 얘기를 해도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나 봐요. 벌써? 아니죠.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우리 얘기를 안 제가 들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었네. 10조 4천억. 예. 컨센이 얼마였죠? 한 9조쯤 아니었어요? 잘 나왔네요. 그러면 네. 컨센이 잘 나왔어요. 일단은. 예. 뭐 그동안 미리 좀 사놓은 것도 사람들이 있으신 것 같고 아,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결국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제가 그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유동성 관점에서 보거든요.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카나리아. 유동성의 카나리아. 네. 유동성에 제일 민감한 자산. 대표적으로 지금 AI주.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될 거고.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유동성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원래 유동성이 분기말이 좀 안 좋아요. 미국이. 뭐 네. 한국도 그런데 원래 분기말 되면
빚도 줄이려고 그러고 음. 은행들도 좀 자금을 회수하려고 그럽니다. 네. 이게 달러도 마찬가지거든요. 음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1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주황색 위로 있는 게 엔비디아 주가인데요. 네. 지금 제가 빨간색 네모 쳐놓은 데 있죠. 네. 이게 3월 말, 두 번째는 6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데 분기 말에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좀 그래요. 분기 말. 예. 작년 9월에도 그렇고 작년 12월에도 그렇고 그 엔비디아 주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비트코인도 올해 지금 뭐 최근에 안 좋았죠. 6월 달에. 아, 그래요?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3월 전에 좀 오르다가 3월 달에도 비트코인이 거의 횡보하면서 별로 못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달러 유동성이 분기 말에 좀 부족하고 반도체 주식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넘어갔잖아요. 네. 자, 앞으로 분기 말은 9월이죠. 제가 그래서 9월 하반기, 9월 중순부터 네. 9월 말까지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AI 투자하시는 분들은 달러 유동성의 감축에 조심해야 된다. 아. 요 말은 저희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만 살짝 빠져나와라. AI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 유동성이 잠깐 쪼그라드는 것에 대응을 좀 하시거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아니면 있다. 그 상황이 오더라도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후자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한번 조정받았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하루에도 큰 폭 빠지고. 네. 근데 그게 왜 늘 비쌌잖아. 근데 왜 하필 그때냐? 저는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을 보는 입장이니까 그때 미국 단기 자금 시장에서 요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릴 텐데 그 요상한 일이 결국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을 감축시키는 네네네. 요인이었고 그게 이 굉장히 고평가된 이제 AI 주들에게는 굉장히 쥐약처럼 작용하거든요.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면 상관없는데 네. 얘가 조금 줄어들면은 조정을 바로 받아요. 아하. 그러니까 9월 중순 혹은 9월 말에 AI 주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네네네. 이거 옛날에 놀라지 걔가 마시라. 얘기를 했던 그 요인 때문인가 보다. 그렇게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네. 주식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문홍철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네. 재밌었고요. 네,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또 주인공일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 오프닝벨 라이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